아이를 태어나기까지는 만 9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지. 그 시간 동안 해야 될 거 뭐냐? 지금 뭐 인구복 같은 걸 하게 되지만 출산 통장, 뭐 육아 통장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돈을, 이것도 상상력이 필요해. 그래서 미리 준비하기만 해도 내가 되게 우위를 점한다는 거. 이건 솔직히 고민할 거리도 아니다. 너무 막막해.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재테크 멘토 그채희. 돈 잘 모으는 언니 람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약간 새로운 코너. 매번 시도를 하는 거야. 좀 괜찮게 되면은 이거 가자. 반응이 없네? 파일럿이라는 거죠, 소위.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들어주는 코너를 마련을 했어요. 오늘 촬영하기 전에 저희 인스타그램에서 설문을 올렸거든요. 한 3시간 만에 이미 그 질문이 100개를 넘었더라고요.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것들. 이거는 정말 답이 필요하다, 조언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골랐는데, 저희가 이 코너명을 뼈 때리는 언니들로 지었어요. 좀 따끔한 조언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어. 오늘 물론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도 해드리지만, 친한 동생이 나한테 조언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을 편하게 한번 언니가 해볼게.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지금 덜컥 아이가 생겼다. 그럼 내가 뭐부터 해야 되냐? 요거에 대한 답을 먼저 주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최소한 아이를 태어나기까지는 만 9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지.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해야 될 거 뭐냐? 그럼 일단 한번 나를 잡고 정리를 해봐야 돼.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들을 일단 한번 적어보는 거지. 만약에 내가 출산 휴가를 한 3개월을 쓰고 그 이후에 육아휴직을 1년을 쓰고 어떤 계획들이 있을 거야. 어떤 직장은 2년, 3년을 쓸 수 있는 데도 있고, 보통은 출산 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을 쓰면 보통 한 만 15개월 정도는 평균적으로 쉬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시간 동안 변화되는 게 뭐가 있지? 일단은 급여가 줄어들지. 그치, 맞아. 한 사람의 급여가 주는데 보통 100% 줄지 않아, 지금은. 남편이 월급이 예를 들면 300만 원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나도 300이었는데 내가 한 사람이 줄어들면 300만 남냐? 이건 아니고, 내가 출산휴가 갔을 때 이거는 약간 회사 규모마다 약간 다를 수 있는데, 2달까지는 회사 급여가 100% 나온다거나, 혹은 좀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덜 나오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본인이 찾아봐야 되는 거지. 현실적으로 한 1년 5개월 동안 쉬는 동안,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는 한 달에 얼마가 나오는구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내 월급에 보통 한 70몇 프로 나오잖아. 그리고 복직해서 나머지도 나오니까 이게 지금 내 급여 기준으로 얼마 정도까지 나오는지. 그럼 예를 들어 한 150 나온다고 해볼게. 그럼 150이 끝이냐? 그게 아니라 또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정부 지원금 같은 게 나오잖아. 아이 수당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또 올해 또 되게 또 커졌어요. 그러면은 이것저것 해서 나는 300을 벌다가 내가 한 명 쉬면은 아예 빵원인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휴직금으로도 100만 원 넘게 나오고 아이 수당으로도 얼마가 나오고, 이것저것 해봤더니 월 150 이상은 내가 계속 현금으로 받네? 이런 계산이 처음엔 나와야 될 것 같아. 원래는 600을 벌었지만 부부가 아이가 태어나면 만 15개월 동안 한 450만 원으로 내가 생활을 꾸릴 수 있다. 요게 사실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 나는. 맞아. 그 두 번째는 이제 지출 관리를 해야지. 맞아. 이제 고정 지출이라는 게 우리가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 맞아, 식비면 맞아. 식비, 이제 여타 생활비, 직장 용돈 경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고정 지출을 최소한 좀 줄이려고 이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원래는 회사를 다니게 되면은 점심 식대라든지 아니면 교통비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 들어가던 건데, 일단 그런 분들은 줄어들 것이고, 집에서 좀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핸드폰 요금제 같은 것들도 좀 낮출 수 있고, 현재 쓰던 것들도 알뜰 요금제 이런 것들로 조금 하면 아마 통신비도 줄어들 것이고, 직장 다니면서는 내가 옷도 사 입고 나를 좀 꾸며야 꾸민비. 되는 그런 비용도 분명히 필요한데, 임신 막달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꾸밀 수가 없잖아. 화장도 못하고 애가 얼굴이 닿기 때문에 또 안 되잖아. 그런 비용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인구복 같은 걸 하게 되지만 그런 것들은 조금 내가 이제 감안해서 직장 다니던 데 비해서는 조금 줄여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금융상품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좀 부담이 되잖아. 매달 이제 나가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보험이라 됐든 연금이라 됐든 이런 것들도 내가 납입을 중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조금 스톱을 해놨다가 나중에 내가 여유가 생겼을 때 다시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회사 모임비 같은 것도 내가 안 낼 수 있는 거고, 경조사 같은 것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대신 또 이제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내가 한 달 동안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물론 내가 안 낳기 때문에 닥쳐봐야 알지만 이거는 조금만 검색해보면 맘카페든 아니면 선배
맘들에게도 내가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 나는 모유 수유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뭐 분유값이라던가 그리고 기저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들 뭐 아이 앞으로 해야 되는 그 몇 가지가 분명히 있어요. 아이 용품도 아예 안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대략 잡아서 그럼 아이 앞으로 정말 필수품만 지출해도 내가 한 달에 20만 원 이상은 써야 되겠구나. 뭐 30만 원은 고정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나의 줄어든 직장 경비와 아이에게 필수로 들어가는 이 비용이 상계 처리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요런 지출들 줄일 거 혹은 오히려 늘어날 거 요런 것들을 상태를 한번 쫙 점검해 보는 게 가장 필요하지. 사실 외벌이가 되고 나서도 저축할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아껴서 다 저축을 맞아, 하거든. 만약에 내가 600에서 한 450으로 줄어들었다. 450 중에 450 다 쓰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럼 실제로 내가 계획을 세워봤을 때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는 내가 모을 수 있겠구나. 어떤 금액들이 나올 거란 말이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략적인 지출 계획, 저축 계획 정도는 세워놓고 내가 아이를 낳는 것과 아닌 것은 큰 차이가 있지.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정부 지원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졌단 그래, 말이야. 그래. 출산했다고 축하금 주지. 맞아. 그다음에 아기 양육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내가 아낄 수 있는, 절약할 수 있는,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출산하면 뭐 전기료도 감면되지, 뭐 공공요금 관련돼서 그 할인 혜택 주는 게 굉장히 많아. 그런 것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면 정말 정리가 쫙 다 돼 있을 거야. 그걸 보면서 오히려 내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또 그것도 필요하다.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처음에는 좀 목돈이 들잖아. 예를 들어 내가 자연분만이 아니라 뭐 제왕절개 같은 걸 하면 입원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조리원도 산후조리원. 가야 되고 수백만 원이 한 번에 또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시 임신을 한다 그러면 못해도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내가 임신 기간에 충분히 나는 그 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 통장, 뭐 육아 통장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돈을. 근데 이것도 상상력이 필요해. 그럼 조리원 비용은 대략 우리 지역에서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도 있을 거 아니야. 거기 뭐 정보 찾으면 나오잖아. 그거 얼마? 내가 다니는 병원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자연분만 했을 때 얼마, 제왕절개 했을 때 얼마,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그리고 초반에 아이한테 꼭 필요한 용품들이 또 있거든. 이거는 누가 또 선물 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꼭 사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얼마 해서 대략 우리 집은 한 500. 우리는 조금 뭐 쌍둥이야, 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놔두면 나중에 이제 비상금이 있으니까, 이 통장이 있으니까 내가 조금 쪼들려도 여기서 충당을 하면 되니까 훨씬 계획을 세우기가 편해지지.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결혼하고 나서 돈 제일 많이 모았을 때가 언제야? 신혼 초에 애 없을 때였거든. 맞아. 지금 질문 오는 분들도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이제 외벌이를 하고 싶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 이제 그런 아기가 질문이 생기면은 있었어. 이제 외벌이가 될 것이 걱정이 돼. 이제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야. 돈을 제일 잘 모을 수 있을 때는 신혼 초기, 내가 아기가 없을 때 그때란 말인 거지. 뭐 태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뭐 우리 한 소득의 70% 정도를 거의 막 저축하다시피 했잖아. 그때가 막 되게 흥청망청 뭔가 남편이랑 꽁냥꽁냥 어떤 신혼을 즐기기에도 굉장히 좋지만 돈을 모으는 게 내게 목표다라고 하면 정말 투스텝으로 갈 수 있는 최적의 적기라는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내가 정말 딩크족이 아닌 이상은 결국 아이를 내가 노력해서 낳을 가능성이 훨씬 크니까 2년 뒤에는 난 아이를 낳을 거다. 1년 뒤에 낳을 거다. 3년 안에 낳을 거다라는 건 그렇게 되든 안 되든 간에 상관없이 일단 정해놓고 그때 언니들이 지금 말한 뭐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 정도 나올 것이고 이런 거를 나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지. 내가 아기가 없어도. 그러면서 실제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구나. 왜냐면 보통은 닥쳐서 알아보지 미리 준비한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미리 준비하기만 해도 내가 되게 우위를 점한다는 거야. 지금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들도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이번에 질문 온 것 중에서 몇몇 개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 맞벌이 부부인데 제가 이번에 일을 쉬게 돼서 갑자기 뭐 외벌이가 됐어요. 근데 보면은 아이가 있는 것은 아니야. 아이가 생겼다. 그럼 당연히 외벌이 계획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근데 아직 아이가 없다. 언제 생길지 솔직히 모르잖아. 그치. 그거는. 근데 그냥 결혼을 하고 나서 일을 그만두고 싶다. 일을 그만둬야 될 것 같다 해서 외벌이가 되는 거 솔직히 난 이해는 잘 안 가. 입장 바꿔서 남편이 갑자기 나한테 맞벌이 하고 있다가 나 잠깐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되게 황당할 것 같거든. 내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 아니어도 누군가가 벌어줄 사람이 있어. 내가 임신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사실
임신 준비를 꼭 내가 쉬면서 해야 되냐 이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정말 건강상의 이유로 쉴 그치, 수밖에 뭐 없는 시험관이라든지 이런 거면 경우도 그건 있을 수 사실 있지만. 여래고 내가 싱글이야. 싱글이면 그런 고민에 놓였을 때 안 쉬어요? 안 쉬잖아. 나를 책임질 사람이 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힘들어도 거지 같아도 이걸 어떻게든 버티고 다니지 이걸 포기하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순간 내가 생활이 안 되거든. 생존이야 생존. 그리고 여기 다른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분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 재취업이 되게 힘들어. 맞아. 그분 있어요. 지금 내가 이제 뭐 면접을 봤어? 아기가 없어. 근데 아기 이제 뭐 곧 가지실 건데 어떻게 일하실 수 있겠어요? 이 질문부터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애를 아예 차라리 낳고 나서 재취업을 하면 이제 아이 어린이집 유치원 다녀서 그리고 이제 뭐 자녀 계획이 없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 좀 쉬고 싶어요. 쉬었는데 솔직히 한 사람 월급으로 어떻게 계속 생활이 되겠어. 그러니까 아직 아이 없으니까 다시 재취업을 해야지 라고 이제 면접을 갔더니 당연히 나 같아도 물어보지. 애가 없으면 궁금하잖아. 왜냐면 취업했는데 몇 개월 안 돼서 임신이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물어본다는 거야. 어떤 명목이 있는 내가 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쉬는 건 오케이. 근데 내가 갑자기 생뚱맞게 그냥 일을 다니기 싫어서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믿는 와이프가 있으니까 갑자기 내가 쉰다? 이건 솔직히 고민할 거리도 아니다. 사연을 의뢰하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모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제 문의를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아무런 사유가 없이 외벌이 구간이 길어진다? 나는 그건 좀 아니라고 나도 생각이 들어. 완전 아니라고 생각해. 최대한 아기가 없을 때 무조건 맞벌이를 열심히 해서 그 맞벌이 한 돈의 거의 70%를 그냥 강제 저축을 해서 목돈을 많이 만드는 게 나는 진짜 최고라고 생각하거든. 진짜 아기 생기면 돈을 모으고 싶어도 그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 많은 지출이 생겨. 그리고 너무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 한 명은 주 양육자가 붙어가지고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기회가 없는데 내가 그냥 단순히 신혼인데 일을 안 하고 내가 그냥 실내 외벌이 해버리면 그냥 일을 잃는 것도 있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결혼해서 신혼부부인데 맞벌이가 아이 낳기 전까지 열심히 모은 집과 너무나 갭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내가 모은 돈이 점점점 없잖아요. 내가 몇 년을 신혼생활을 했는데도 모은 돈이 없어. 외벌이니까 당연히. 근데 여기서 내가 갑자기 쌍둥이라도 덜컥 임신을 하거나 했을 때 너무 막막해. 그럼 지금 이제 이 사람이 당연히 뭐 재취업을 하겠어? 아이 클 때까지는 또 못하잖아. 그러면 경력 공백이 더 커지는 거야. 예를 들면 맞벌이를 하다가 아이가 생겨서 한 유치원 해가지고 뭐 한 짧게는 1, 2년 쉬고 혹은 길게는 뭐 한 4, 5년 쉬었다. 근데 만약에 기존에도 이미 공백이 있어. 한 2, 3년 있어. 나중에는 쉽지가 않은 거지. 내가 하고 싶어도.